여러분은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떠올리실 겁니다. 너무 어렵다. 현실에서 쓸모가 없다. 먹고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철학은 그렇게 인식되어 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은 단 한 번도 철학을 쓸모없는 학문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로 말했어요.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철학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우리가 철학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질문하는 삶. 기원전 399년 아테네. 한 노인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의 죄목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달랐죠. 그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편한 질문들을요. 그 노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니.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이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일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정말로 옳은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남의 생각을 빌려 살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며 살고 있는가? 흥미로운 점은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그는 끝없이 질문했어요. 왜 돈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가? 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실패인가? 왜 우리는 불행한데도 같은 삶을 반복하는가?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 질문들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문제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적용해 보는 거죠. 플라톤 불을 붙이는 교육.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이란 그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지식을 배웠습니다. 수학 공식, 역사적 사실, 과학 이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 불을 붙였나요? 우리를 변화시켰나요? 철학은 지식을 넣어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사고하는 힘을 깨우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이 많아도 생각하지 않으면 조종당한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조종당하고 분위기에 조종당하고 타인의 기준에 조종당합니다. 플라톤이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주입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설명했죠. 동굴 속에 갇혀 그림자만 보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생각은 정말 내 것인가? 이 욕망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두려움은 사실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가? 철학을 공부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하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 놀라움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철학은 놀라움에서 시작된다. 놀라움. 언제 우리는 놀라나요? 익숙하지 않을 때 놀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은 익숙해지는 순간 생각을 멈춥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출근하고, 반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무감각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가난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철학은 우리를 다시 놀라게 만듭니다. 존재에 놀라고, 시간에 놀라고, 죽음에 놀라고, 내 마음의 작동 방식에 놀라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호흡하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살지만요. 놀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살던 삶에서 빠져나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요. 데카르트 생각하는 존재.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유명한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단순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까? 철학은 삶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묻게 만듭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은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밀려가고 있는 것인가?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성과를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속도를 늦추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점검하는 기술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스피노자 자유의 환상.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의 원인을 모른 채 끌려다닐 뿐이다. 이 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다고 믿죠. 하지만 스피노자는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 많은 선택이 사실은 상처에서 나옵니다. 결핍에서 나옵니다. 비교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 상황에서 분노하는가? 왜 나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은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철학은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대신 인생을 해석하는 눈을 바꿉니다. 그리고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에픽테토스 판단의 힘.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철학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감정에 즉시 반응하며 삽니다.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비교하고 상처받고 집착하고 후회하고 분노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쏟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 과거의 일,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지칩니다. 철학은 삶을 통제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의 피로도가 달라집니다.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게 되니까요. 칸트 4가지 질문.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철학의 질문은 4가지로 압축된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결국 이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나를 인간답게 만드는가? 철학은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락하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타락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는 법, 권력을 가졌을 때 남용하지 않는 법, 돈이 많아졌을 때 인간성을 잃지 않는 법. 철학은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니체 자기 자신이 되는 것.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실패한 인생이다. 니체에게 철학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각성이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안전한 불행을 선택하는가?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철학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사람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편안함 속에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 자신이 되라고.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라고. 하이데거 그들의 삶에서 나의 삶으로.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그들의 방식으로 산다. 무슨 뜻일까요? 남들이 정한 성공, 남들이 정한 행복, 남들이 정한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그런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회? 부모? 친구? 미디어?
우리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그들의 기준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철학은 여기서 우리를 끌어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으로,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철학을 배운다는 것의 의미. 결국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남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것. 삶의 기준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내가 따르는 기준이 정말 옳은지 계속 확인하는 것. 그리고 흔들리는 인생에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철학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평생 함께 갈 질문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 질문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고통받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습니다. 그 질문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삽니다.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부터 하이데거까지 위대한 철학자들의 통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질문하라고 말했습니다. 성찰하라고 말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가치 있는 어려움입니다. 철학은 쓸모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당장의 쓸모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철학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철학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철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관한 명언소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